코골이 때문에 신혼 초부터 아내와 떨어져 자고 있는 강재님. 수면 모습을 관찰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듯 강재님도 잠들기 전까지 손에서 스마트폰을 놓지 못하시네요. 잠들자마자 시작된 코골이. 이러다 숨 넘어가겠다 싶은 순간 2시간도 안 돼서 깨어납니다. 진단을 위해 수면 다원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하룻밤을 검사실에서 자면서 받는 검사인데요. 호흡, 뇌파, 심근전도, 자세 등 수면 중 몸에서 변화하는 생리적, 물리적 신호를 측정해서 수면 장애의 원인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저희가 수면다원 검사를 미리 좀 진행을 했는데요. 환자분께서는 무호흡 저호흡 지수가 51.7점으로 저희가 평가를 하기에는 굉장히 심한, 심각한 형태의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이 좀 진단이 됐습니다. 이 51.7이라는 수치는 이제 사실 와닿지는 않으실 텐데요. 비정상적인 호흡을 10초 이상 지속하시는 것을 한 번으로 횟수를 셌을 때 시간당 약 52회 정도라는 뜻입니다. 검사 결과 피로 해소를 위해 가장 중요한 깊은 수면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얕은 잠을 자다 수차례 깨어나는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강재님이 깊은 잠을 잘 수 없었던 이유는 바로 수면 중 무호흡 때문인데요. 우리 몸은 잠을 잘 때도 숨을 쉬며 온몸에 산소를 공급합니다. 노화로 근육 긴장도가 떨어지거나 살이 찌면 목젖이 비대해지고 주변 조직이 처지게 됩니다. 기도가 좁아지면서 압력이 높아지게 되고 입천장과 목젖 주변 조직이 진동하게 되는데 이것이 코골이입니다. 이때 반복적으로 기도가 막혀서 공기가 통하지 못하는 상태를 수면 무호흡증이라고 하는데요. 수면 무호흡은 체내 산소량을 감소시킵니다.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부족해져 수면이 자주 끊기고 깊은 잠이 부족해 신체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혈중 산소 농도가 떨어지면 심장은 더 많은 혈액 공급을 위해 심장 박동수를 올리게 되는데요. 이때 혈관벽이 좁아져서 혈압이 높아지고 뇌경색이나 심근경색 같은 치명적인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주무시는 동안에 교감신경이 굉장히 좀 활성화가 되고 그다음 몸에 산화 스트레스 등이 좀 쌓이게 됩니다. 이런 환경들은 이제 혈관 내피 세포에 좀 작용을 하게 돼서 혈전이 생기는 병들과도 좀 연관이 있게 되고요. 치료가 되지 않은 채로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의 증상이 방치될수록 합병증이 발생할 확률도 높아지고요. 그래서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인데 코골이라는 증상만 가지고 있어서 진단이 되지 않은 채로 예를 들면 10년이나 20년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났다라고 한다면 질병의 중증도 자체도 좀 높아져 있을 것이고 합병증이 발생했을 확률도 좀 높아졌으리라 생각합니다. 만약 코골이가 심한 분들 중에 자다가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고 자주 깨는 일이 반복된다면 수면 무호흡증 검사가 필요합니다. 자가 진단 기준들이 있다면은요, 우선은 본인의 잠의 질이 좋지 않다라는 이제 증상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낮에 아침에 두통을 느끼거나 혹은 이제 낮 동안에 굉장히 강한 졸음을 느끼시거나 하는 증상들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집중력이 저하되거나 감정 조절이 좀 어려운 증상들도 있겠습니다. 세 번째 귀하신 몸. 누가 아빠 옆에 앉을래? 두 아이의 아빠 규태님. 학교 가야지. 이른 아침인데 낯빛이 좀 피곤해 보이시는데요. 밥 먹자. 어제 좀 주무셨어요? 아니요. 늦게 자긴 자는데 또 이렇게 아침에 무슨 이벤트가 있으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요. 중간에 또 오늘도 한 4시 반에 일어나서 혼자 멍하니 있다가 오늘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제작진과 만날 생각에 전날 밤 잠을 설쳤다는 규태님. 어제 저의 수면 시간은 3시간입니다.
평소에도 다음 날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으면 잠을 잘 못 주무신다고 하는데요. 그 원인이 어디 때문에? 저는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 잠 못 자는 게 뭐 항상 긴장하고 스트레스인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건지 잠을 못 자서 그렇게 예민해진 건지는 모르겠는데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좀 예민한 타입이고 이제 잠을 며칠을 좀 더 심하게 못 잔 날은 더 예민한 게 느껴집니다. 무역 일을 하고 있는 규태님. 한 번의 실수도 큰 손해로 이어지니 업무 긴장도가 높아 몸과 마음이 경직된 상태로 낮 시간을 보냅니다. 부모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10점이라고 1에서 10이라고 놓고 봤을 때 네. 아버님이 느끼시기에 그 스트레스 강도가 한 얼마나 되시는 것 같아요? 10점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거의 10이요. 예. 제가 먹고 살 수 있는 건 이건데 뭐 경기가 안 좋다든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약 고객들하고 약속 같은 것도 못 지키면 불안하고. 그렇게 고된 하루를 보내고 하루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시간. 아내와 함께하는 맥주 타임인데요. 안 먹으려 했는데. 거짓말. 시원한 맥주 한 캔에 야식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술을 좀 드시면 네. 좀 잠을 좀 그래도 자는 예, 그래서 좀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 술을 예, 하루 못 자면 와이프한테도 어제 못 잤으니까 오늘 한 잔 먹고 자야 되겠다 말하고, 그때는 그래도 조금 잤던 것 같은데. 금요일 이럴 때는 4캔씩 먹었는데 평일에는 많이 줄여서 1캔 아니면 작은 거 2개 뭐 이 정도로 좀 줄였죠. 먹어서 도움이 크게 되지 않는데 그래도 약간 스트레스 받으면은 조금 먹고 싶으니까. 아이고. 처음엔 술을 조금 마시니 잠이 잘 오는 것 같았죠. 그렇게 매일 한 캔씩 습관적으로 맥주를 마시다 보니 어느새 체중도 10kg 정도 늘었습니다. 규태님도 수면 문제 때문에 아내와 각방살이 중이신데요. 안마 커튼에 안대까지 하고 잠자리에 드는 규태님. 어렵게 잠에 드나 싶더니 30분 만에 깨는 모습입니다. 규태님을 잠 못 이루게 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이비인후과 검진부터 뇌기능 검사, 심리 검사까지 종합적인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여기 검사하신 거를 보면 우울이 28점 중등도인데요. 사실은 점수가 거의 중등도와 중증의 경계에 있어요. 먼저 발견된 것은 중등도의 우울이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기능성 뇌 MRI 검사에선 중독과 관련된 뇌 영역이 과활성화된 모습. 매일 한 캔의 음주 습관이 뇌에 영향을 미친 겁니다. 일시적으로 인면엔 좀 도움이 되지만 이게 술이 깨면서 결국 더욱더 각성이 되고 깊은 잠을 못 자게 되고 수면이 쪼개지게 되고 술 없이 더 자기 힘들어지는 이런 그 금단, 내성 증상, 내성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게 됨으로써 악영향을 끼치는 거죠. 이비인후과적인 문제도 드러나는데요. 수면 다원 검사 결과 수면 무호흡증이 발견됐습니다. 이 정도시면은 이제 의학적 의미의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그러니까 주무시는 동안에 상기도가 폐쇄가 일어나서 예, 예. 수면을 잘 취하고 계시지 못하다라고 인정을 할 수가 있겠고, 대신에 이제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습니다. 10초 이상의 무호흡이 1시간의 수면 동안 약 11번 반복된 겁니다. 숨이 잘 안 쉬어지니 자주 깰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선은 환자분께서는 수면의 질이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것이 가장 먼저 눈에 띕니다. 이제 침대에 누운 순간으로부터 실제로 잠에 빠져들게 되는 시간 자체가 굉장히 길고, 자는 동안에 굉장히 여러 번 각성을 하시게 되고 수면 시간 자체도 굉장히 짧습니다. 이런 원인에는 제 생각에는 원래 알고 계시던 만성 불면증도 원인이 되겠지만
주무시는 동안에 호흡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폐쇄성 무호흡증도 수면 무호흡증도 이제 원인이 될 것 같습니다. 불면증 해결을 위한 처방, 먼저 영란님은요. 생각 기록지라는 걸 하나 드릴게요. 이거는 어떤 상황이랑 그때 내 기분이랑 그 생각이랑 그 생각의 증거, 반대 증거 이런 거를 이렇게 적는 거거든요. 일부러 반대 생각을 해서 지금 내가 너무 강박처럼 집착처럼 가지고 있는 생각을 좀 바꿔보려고 하는 거예요. 심각한 수면 무호흡증인 강재님. 이강재님께서는 사실은 아주 중증도가 높은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양압기 착용이 필수적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재님은 자는 동안 마스크처럼 착용하는 양압기를 사용해 보기로 했는데요. 양압기는 수면 중 기도가 좁아져서 숨이 막히지 않도록 호흡을 도와주는 기구입니다. 양압기가 방 안의 공기를 기도 안으로 밀어넣어 그 압력으로 기도를 열고 숨을 잘 쉴 수 있게 합니다. 규태님은 금주와 생활습관 개선이 필요한 상황. 근데 나는 뭐 술을 마셔야 잔다. 아니면 나는 뭐 자기 전에 TV를 봐야 잔다. 이런 식으로 사실은 나쁜 생활 습관이 나한테서는 효과가 있는데 라는 식으로 인식되게 되면 그게 뇌에서 학습 효과를 통해서 잘못 짝지어지는 거예요. 내 잘못된 생활 습관을 고치지 않고 그냥 약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다가 그게 이제 해결되지 않음으로써 내 수면 장애는 너무 심해, 약을 먹어도 좋아지지 않아, 이렇게 좀 잘못 인식하시는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공통적으로는 우리 뇌가 침대를 잠만 자는 공간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취침, 기상 시간을 정하되 20분 이상 잠이 안 오면 더 누워있지 말고 나와서 다른 활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 하나의 공통 솔루션. 우선 이 운동을 진행을 하시게 되면 상기도 근육이 좀 더 활성화가 되면서 수면 중에 일어나는 상기도의 폐쇄를 방지를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의 중증도가 이제 다소 낮아지고 이런 치료에 적응하시는 것도 한결 손쉬워지는 결과를 이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환자분들께 상기도 근강화 훈련을 말씀드리고 이제 시행하실 수 있도록 이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이 걸리는 이유가 상기도 부근에 근육이 약화되어 있다. 이것도 중요한 원인으로 저희가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운동을 해주게 되는 건데요. 우리가 숨을 쉴 때 비강에서 인후두까지의 숨기를 상기도라고 하는데요. 이 상기도 근육을 운동을 통해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모든 코골이 무호흡증 환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치료입니다. 먼저 고개가 거북목이 되지 않도록 턱을 당겨주세요. 입을 벌리고 혀를 최대한 밑바닥에 붙인 채로 아 소리를 냅니다. 이때 혓바닥이 뒤쪽 아래쪽으로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아 두 번째 동작은 혀로 숟가락 밀어내기 운동입니다. 숟가락을 앞에 두고 혀를 쭉 내밀어서 서로 밀리지 않게 5초간 유지해줍니다. 특히 노화로 인해 근육 긴장도가 떨어진 노년층, 비만인 분들도 무호흡 예방 효과를 볼 수 있고요. 여성 호르몬의 영향으로 상기도 근육 수축력이 떨어진 갱년기 여성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총 5가지의 상기도 강화 운동을 하루 2-3번씩 매일 꾸준히 반복하면 됩니다. 다음 솔루션은 이완 훈련인데요. 이완요법을 하게 되면 일단 근긴장 같은 것들이 풀리게 되고 호흡이나 심장박동이 지나치게 빨랐던 게 다시 좀 천천히 되게 되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몸을 이완시킴으로써 정신적인 그 리프레시도 같이 되는 거거든요. 몸이 이완됨으로써 잡념이 좀 사라지고 정신도 이완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이라서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그 운동 강사를 맡게 된 고영우라고 합니다. 스포츠 정신의학 박사 고영우 전문가. 자, 첫 번째 자세는 이제 스트레칭 이완 운동인데 무릎을 대고 네발기기 자세로 만들겠습니다.
딱 사각형이 되게 만들어 주시고 허리를 둥글게 말면서 고개를 바닥 쪽으로 정수리를. 네. 호흡은 쭉 내뱉어 주시고 둥글게 고양이처럼 말아 주십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시 허리를 안으로 아치를 만들면서 고개를 들어 주시고 숨을 들어 마십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시 둥글게 한 번 더. 지나친 각성 상태는 수면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잠을 잘 자려면 각성된 심신을 이완시키는 게 중요한데요. 이완 훈련을 통해 경직된 몸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자리에 편안하게 특히 한번. 숨만 잘 쉬어도 각성된 교감신경을 가라앉힐 수 있는데요. 478 호흡법을 해볼 텐데 478 호흡법은 숨을 4초 동안 들어 마시고 7초 동안 참고 8초 동안 내뱉는 거예요. 자기가 주관적으로 숫자를 세는 거예요. 정확하게 초를 갖다 놓고 세는 게 아니라 4초를 혼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4초를 들어 마신다고 하면 하나, 둘, 셋, 넷. 조금 빠르죠? 빠르게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내가 조금 익숙해지고 호흡이 길어진 것 같다고 느꼈을 때는 조금 더 참아보려고 해보시고 숫자를 조금 더 천천히 세보려고 해보시는 거예요. 해볼게요. 눈 감으시고 자, 호흡 들어 마십니다. 4초 하나, 둘, 셋, 넷. 숨을 참겠습니다. 7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호흡 내뱉을게요. 8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그렇게 시작된 귀하신 몸 솔루션. 수면장애의 원인을 찾아 치료하고 잘못된 생활 습관을 바꾸는 14일의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도전 10일째. 잠을 잘 자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하루 2차례씩 등산을 하며 몸을 혹사시켰던 영란님. 이제는 등산 대신 스트레칭으로 경직된 신체를 이완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허리가 쭉 늘어나는 걸 느끼세요? 과도한 운동을 줄이니 이전보다 피로감이 많이 개선됐습니다. 일단 시원해요. 이렇게 걷고 그런 운동을 하면은 그런 느낌이 없는데 이 느낌은 뭐라고 표현하기 좀 그런데 개운하면서 이 온몸이 다 이렇게 막 이렇게 늘어났으니까 시원하고 뭐 편해지는 느낌? 예, 예, 편해져요. 예. 그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피로와 무기력 때문에 뒷전이던 살림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잠을 못 잘 때 잃어버렸던 입맛도 돌아오고 있답니다. 어제 잘 잤어? 응. 아니 중간에 한 번도 안 깼어? 안 깼어. 야 웬일이요? 그러니까 나도 신기해. 그렇죠. 이거 확실히 효과가 있는가 보다. 기분이 좋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야 막 짜증도 내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짜증 내는 게 그런 게 없어서 나도 좋아 그래서. 수면에 대한 강박을 떨치기 위해 영란님에게 내려진 솔루션. 수면에 대한 생각과 감정 변화를 매일 작성하는 거였죠. 잠을 못 잘 것 같다는 불안에서 벗어나는데 큰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머님 지금 쓰고 계시는 게 뭐예요, 이게? 이게 생각 기록지. 오늘은 어제보다 좀 더 좋아지겠지. 이게 점점 좋아지는 걸 느끼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 오늘 못 잘 것이다 그런 생각이 안 들고. 비합리적인 신념을 스스로 깨닫고 교정하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니 불면증도 점차 나아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보다 지금 점점 가면서 약간 좀 잤다. 네, 자서 그걸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오늘 좀 잠을 잤구나.
그때는 밤이 무서웠는데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솔루션 11일째. 늘 긴장된 상태로 하루를 보냈던 규태님의 일상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스트레칭과 호흡 명상을 통해 경직된 심신을 이완시키는 법을 익히고 있습니다. 모두 빼도록 합니다. 숨에 집중하며 깊게 내뱉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편안해집니다. 6초 동안 호흡을 내뱉습니다. 좀 이완된다는 느낌은 느꼈던 것 같아요. 몸 자체가 워낙 경직돼 있었다 보니까 좀 이완되는 느낌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 자체에 또 명상이 있어서 좀 이완되는 것 같았어요. 그 첫 주 솔루션 할 때는 되게 힘들었었는데 2주차 때부터는 좀 잠자리 드는 것도 좀 그 잠드는 시간까지 좀 빨라지고 중간에 깨는 횟수도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과거 밤늦게 야식과 맥주 한 잔을 즐겼던 습관도 바꿨습니다. 오히려 음주 안 하고 이렇게 잠을 자니까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전에 나에게 주는 보상이 음주랑 뭐 야식이나 뭐 TV를 보는 거나 그런 걸로 좀 풀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스트레스를 잠으로 좀 보상을 받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이제는. 물론 처음부터 쉬웠던 것은 아닙니다. 귀하신 몸 솔루션을 시작한 뒤 도전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잠들기 어려웠던 시간도 있었는데요. 한 차례 더 심층 상담을 받았고 특별 처방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힘들었었어요. 오히려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자야 된다는 생각이 강해지니까 그게 더 부담이 생겨서 잠을 못 잤던 것 같아요. 첫째 주는. 약물 치료도 병행했습니다. 항우울증이랑 항불안제 교수님이 처방해 주신 거 먹고 있습니다. 요거 지금 드신 지가 일주일 되셨나요? 아직 5일차, 6일차입니다. 6일차? 예. 저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이거 드시고 나면 예. 약물은 사실 항우울제, 이제 한알이랑 그 신경안정제 계열의 약제 반알을 처방을 해드렸어요. 사실 굉장히 좀 소량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당시에는 어쨌든 이 걱정이 너무 과도해서 이렇게 하면 좋아지는 건 분명하다. 그러니까 너무 마음 조급하게 먹지 말고 이런 노력들을 그냥 차근차근 해가는 거에 집중하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결과에 대한 부담감을 내려놓고 마음이 편안해지니 그제야 잠이 찾아왔습니다. 수면 시간과 질 모두 좋아졌습니다. 교수님께 이런 내 상태를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나서는 좀 심적으로 좀 편해졌던 것 같아요. 그날부터 좀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월요일부터 좀 중간에 깨는 것도 많이 없어졌고, 그리고 아침에 워낙 수면 시간이 그전에 짧았으니까요. 근데 한 6시간 이상 꾸준히 잤던 것 같아요. 월요일부터. 이제 옆에서 봐도 좀 짜증도 덜 내고 덜 힘들어하고 덜 치여하고 약간 이런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마지막 귀하신 몸 강재님.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이 심각했던 강재님은 상기도 근강화 운동에 열심이신데요. 이게 좀 도움이 되던가요? 어떤가요? 조금 더 해봐야 알 것 같아요. 그렇죠. 아직은 잘 모르시겠죠. 네, 이 상기도 훈련하고 직접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양압기를 이틀 정도 껴다가 너무 불편해서 이틀 정도 또 안 꼈었어요. 안 꼈을 때 코골이 패턴을 분석한 거 보면은 좀 줄어든 것 같더라고요. 또 하나의 변화, 침대에서 휴대전화를 보던 습관을 없앴다는 겁니다. 침대에서는 잠만 자야 된다. 아니 교수님이 이렇게 솔루션 주셨는데 그것도 하고 있거든요. 저는 항상 이제 잠들기 전에 한 20-30분 정도 누워서 핸드폰 보고 했었는데 안 봐요. 그냥 잡니다.
중증의 수면 무호흡증을 진단받은 강재님은 더 이상 치료를 더 미룰 수 없어서 양압기 사용을 시작했습니다. 양압기 쓰신 지가 한 6년 되셨나요? 중간에 답답해서 한 이틀 벗은 거 빼면은 한 4일, 5일 뭐 그 정도 됩니다. 써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저는 이제 항상 자고 일어나면 머리가 띵했거든요. 네, 좀 아프고 했는데 양압기를 찬 날은 이것 때문에 불편해서 중간에 두세 번씩 깨긴 하는데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면 신기하게도 피로감도 훨씬 덜하고 일단 머리가 아프지 않아요. 수면 시간 내내 기계를 착용해야 하기 때문에 양압기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했는데요. 어느 정도 적응이 되면서 수면 중 호흡이 원활해지고 수면의 질이 달라졌습니다. 아무리 오래 자도 늘 피곤하고 머리가 아프던 증상이 사라진 겁니다. 확실히 그 솔루션 받고, 그러니까 양압기를 끼기 전이었는데 이제 운동하고 하면서 며칠 안 지났었는데 코 고는 소리가 확 줄었어요. 제가 듣고 있는데 되게 이렇게 작게 들릴 정도로. 그래서 아, 확실히 효과가 있다 이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원래는 큰 엄청 큰 소리였는데 네. 드디어 14일차. 생활 습관을 바꾸는 2주간의 노력. 귀하신 세 분의 몸과 마음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수면에 대한 주요 검사와 신체 계측으로 그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을 진단받았던 강재님. 그러면은 생활 속에서 때때로 좀 졸려서 힘들고 많이 피곤했었던 건 좀 어떻게 변하셨나요? 없어요. 아니요. 그러면은 네, 너무 적게 잔 날 빼고는 네, 뭐 일상에서 졸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환자분의 수면을 매일매일 좀 추적을 하기 위해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좀 활용을 했었습니다. 환자분의 이제 숨소리를 좀 분석을 해서 이제 환자분의 코골이나 아니면은 수면 중에 저호흡, 무호흡이 어느 정도인지 좀 추적을 해볼 수가 있는 어플리케이션인데요. 그리고 무호흡과 저호흡을 보이시는 시간대도 사실은 전체 수면의 절반 이상으로 조금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양압기 사용 직전까지 가면서 그런 수치들이 좀 개선이 되시는 게 보였고요. 수면 무호흡증의 중증도 및 합병증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는 설문 점수도 개선됐고요. 호흡의 안정도 역시 좋아졌습니다. 똑같이 양압기를 사용을 하시더라도 체중 감량과 상기도 근강화 훈련 등을 통해서 좀 더 호흡이 원활해지시게 된다면 양압기에 좀 더 쉽게 적응을 하시면서 부담 없이 유지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불면의 고통으로 눈물까지 흘렸던 영란님의 변화는 어떨까요? 잘 지내셨어요? 네. 지난주에 뵀었죠? 네. 네. 그래서 그 사이엔 좀 어떠셨어요? 좋아졌어요. 네, 주무시는 거 많이 좋아지신 것 같더라고요. 네. 먼저는 아침 일어나면 못 자면 우울하고 네, 네. 그냥 짜증나가지고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네. 그런 게 하나도 없어졌어요. 마음도 긍정적으로 바뀌고 그리고 희망이 보이니까 네. 그냥 모든 일이 즐거워요, 지금. 네. 그러니까 희망이 보인다는 거, 이렇게 하니까 좀 네, 나아지는구나, 네, 네, 이런 네. 자신감이 네. 생기시기도 하신 처음엔 거죠? 약간 좀 네. 이게 될까하고 네, 맞아요. 좀 의심도 했는데 네. 예,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네. 여기 보니까 우울 지수나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초조 지수 이런 게 현저하게 줄어드셨어요. 심리 검사 결과 주요 우울증 척도에서 중증도였던 우울이 정상치까지 좋아졌고요. 기능성 뇌 MRI 결과 강박에 해당하는 영역, 즉 전두엽과 꼬리핵, 뇌 섬엽의 과활성이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수면 그 자체에 대한 걱정, 또 좀 일반화해서 생각하는 거, 또 못 잤을 때 결과에 대해서 좀 그 재앙화해서 생각하는 거, 좀 잘못된 수면에 대한 관념,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지신 게 변화의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일주일 만에 뵙네요. 잘 네. 지내셨어요? 네, 영어주는 잘 잤습니다. 네, 좀 요즘에 어떻게 지내셨어요? 월요일부터는 잘 잤습니다. 아, 네. 우울 수치가 처음에 28점이었는데 지금 2점으로 중등도지만 사실 중증의 문턱에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엄청 많이 우울 점수가 좋아지셨고요. 아마 주관적으로 느끼는 어떤 피로감이나 뭐 무기력감 이런 것들이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규태님도 불면의 원인이던 우울 수치가 중등도에서 정상으로 대폭 개선되었고 중독과 관련된 뇌 영역이 다시 정상화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금주에 성공한 덕분이죠. 역시 노력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 자체에 대해서 좀 이완요법이나 이런 걸 통해서 대처하려고 하셨고 그래서 그 관련된 뇌 회로의 활성화들이 스트레스 중독과 관련된 그 과활성화되었던 부분들이 거의 많이 정상화가 되었습니다. 제가 저 역시 열심히 했거든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제 몸이 좋아지고 쉽게 잠드는 걸 느껴서 지금은 뭐 좋습니다. 만족합니다. 솔루션 하기 이전보다 컨디션이 몇 배는 좋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서 지금까지 최근 3년 동안 제일 좋아요. 우울하고 짜증나는 것도 없고 그냥 너무 만족합니다. 대만족.